저는 노아 베남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왔죠.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네팔 산속이 아니라 한국의 작은 마당에서 일어났습니다. 큰절을 하다 발목이 꺾이고 부엌에서 기름이 튀며 불꽃이 일었던 그 추석 아침이요. 저는 사람을 구하는 일에는 익숙했지만 전통과 체면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는 마당을 나섰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죠.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었죠. 어떻게 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 가족의 명절 테이블에 자리를 잡게 됐는지 그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었던 그 여정을요. 네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구간이었습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곳이죠. 저는 그때 트레킹 가이드 보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응급구조 경력이 있으니 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죠. 산악 환경에서 응급 상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9시쯤이었을 겁니다. 산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죠. 저도 침낭 속에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옆 팀에서 비상신호가 왔습니다. 고산병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배낭을 메고 달려갔습니다. 헤드램프 불빛 아래 쓰러진 외국인이 보였죠.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가빠 보였죠. 산소 포화도 체크합니다. 저는 재빨리 손가락에 측정기를 끼웠습니다. 75%. 정상은 95% 이상입니다. 위험한 수치였죠. 바로 배낭에서 산소 마스크를 꺼냈습니다. 환자 얼굴에 씌우고 호흡을 안정시켰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괜찮습니다. 환자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죠. 옆에서 누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의 일행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때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했죠. 하산 동선 확인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까지 3시간, 헬기 요청은 날씨 때문에 어렵습니다. 돌아보니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였죠. 검은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도와 라디오를 들고 있었습니다. 환자 이동 가능합니까? 저는 산소 포화도 수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79%. 조금 올랐습니다. 10분 후 시도해봐야 합니다. 지금은 산소 공급이 먼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옆으로 물러나 라디오로 통신을 계속했습니다. 하산 경로를 재확인하는 것 같았죠. 저는 환자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맥박, 호흡, 체온. 모든 걸 체크했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 환자가 눈을 떴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82%까지 올랐죠.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환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국인 남성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동 시작합시다. 그는 바로 준비된 담요와 온열팩을 가져왔습니다. 환자를 감싸고 양옆에서 지탱했죠. 저는 앞에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뒤에서 환자를 받쳐주며 동선을 정리했습니다. 1시간 동안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중간에 2번 쉬었죠. 환자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고도가 낮아지면서 호흡이 안정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료시설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인계받았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국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윤서진입니다. 도시철도 신호 엔지니어로 일합니다. 노아 베남입니다. 응급구조사였습니다. 당신 판단이 옳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도요. 동선 정리가 없었으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생명을 우선하는 공통가치, 그게 시작이었죠. 서진은 한국 트레킹 동호회 지원팀이었다고 했습니다. 안전관리를 담당한다고 했죠. 트레킹이 끝나고 각자 귀국했지만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상 이야기, 안전 시스템 이야기, 때로는 농담도 섞였죠. 서진은 한국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스라엘 응급의료 체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서진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한번 와보지 않겠습니까? 직접 보면 좋을 겁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확함이었습니다. 안내 표지판, 환승동선 모든 게 명확했죠. 색깔별로 구분된 노선도 다국어 안내방송. 공항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진이 마중 나왔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었죠. 잘 왔습니다. 피곤하죠? 괜찮습니다. 기대됩니다. 지하철로 갈 겁니다. 제 직장이니까 자신 있습니다.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정말 정확했죠. 배차 간격이 5분, 정시 도착, 자동 안내방송까지. 저는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깨끗하고 빠른 도시였습니다. 역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습니다. 서진이 가리켰습니다. 정말 있었죠. 비상벨도 보였고 피난 유도선도 선명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지하철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일러 설비 기사셨습니다. 안전과 정확성을 평생 강조하셨죠.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에 첫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서진 부모님 댁이었죠.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고 현관에는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죠. 어머니 장미정이 나와 맞았습니다. 멀리서 왔어요. 편하게 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아버지 윤대성이 앉아 계셨죠. 과묵해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앉아요. 서진이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미정이 차를 내왔습니다. 유자차였죠.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서진이 네팔 이야기 많이 했어요. 고마웠어요.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서진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겁니다. 윤대성이 물었습니다. 응급구조 일 힘들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출동하고 위험한 상황도 많았죠. 하지만 사람을 지킬 수 있으니 보람 있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장미정이 만든 떡도 먹었죠. 쫄깃하고 고소했습니다. 떡방을 운영합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식사 끝날 무렵 장미정이 말했습니다. 추석에 본가 와봐요. 가족들 다 모입니다. 그때 제대로 겪어봐야죠. 우리 집안 분위기도 알아야 하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기대됩니다. 서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준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추석 3일 전이었습니다. 장미정이 저를 떡방으로 불렀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정갈했죠. 떡을 찌는 기계, 반죽 도구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송편 좀 배워봐요. 어렵지 않아요. 손만 익으면 됩니다. 장미정이 반죽을 꺼냈습니다. 쌀가루 반죽이었죠. 말랑말랑했습니다. 이렇게 손바닥 크기로 떼서 가운데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어요. 장미정의 손은 정확했습니다. 같은 크기, 같은 모양. 10초 만에 완성했죠. 저도 따라 해봤습니다. 반죽을 떼고 소를 넣고 빚었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찌그러졌죠. 소가 삐져나왔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장미정은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동서 하나리는 달랐죠. 서진 사촌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저는 첫 해에 바로 했는데요.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졌죠. 하나린의 송편은 완벽했습니다. 크기도 균일하고 모양도 예뻤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연습했습니다.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서툴렀죠. 손에 힘이 들어가서 반죽이 딱딱해졌습니다. 저녁에는 한복 입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고리, 치마, 매듭.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저고리 고름을 묶는 방법만 해도 3가지였죠. 이렇게 교차해서 묶고 끝을 접어요. 장미정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저도 따라했지만 자꾸 풀렸습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추석 날까지 익숙해질 거예요. 그 다음은 차례 순서였습니다. 촛불 켜고 술 따르고 절하고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과일도 놓는 위치가 있었죠. 대추, 밤, 감, 배. 다 자리가 달랐습니다. 큰절은 무릎 먼저 꿇고 손을 바닥에 대고 허리를 천천히 숙입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아야 해요. 서진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저도 따라했죠. 그런데 오른쪽 발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사막 트레킹 중 다쳤던 인대가 약했거든요. 보호대를 차고 있었지만 큰절 자세는 부담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체중을 실으면 발목에 압력이 갔죠.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조금 아픈데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잘하고 싶었죠. 추석 전날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촌들이 모였죠. 사촌 형부 고태범이 왔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말투가 거칠었죠. 외국 사람이 추석까지 온다고. 신기하네. 네, 경험하고 싶어서요. 사위도 아니면서 벌써 버벅대네. 아니, 농담이야.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따가웠습니다. 이모 윤하경도 끼어들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장이라고 했죠. 외국 사람이니까 우리 예절 어렵겠죠? 이해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두 번에 되겠어요? 우리도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긴장이 쌓여갔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 실수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모든 게 무거워졌죠.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두웠죠. 한복을 입었습니다. 저고리, 치마, 매듭. 연습한 대로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부엌에서는 장미정과 한아린이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전을 부치는 소리, 국 끓이는 냄새. 분주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거실에서 좀 쉬어요. 곧 시작할 겁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윤대성과 서진이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촛불, 술잔, 과일. 하나하나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죠.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고태범, 한아린, 이모 윤하경.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도 긴장했죠.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퍽 소리가 났습니다. 기름이 튄 소리였죠. 순간 불꽃이 일었습니다. 작은 불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구조사 본능이 작동한 거죠. 젖은 행주를 집어 기름 냄비를 덮었습니다. 가스밸브를 잠갔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큰 불은 아닙니다. 산소 차단하면 금방 꺼집니다. 장미정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아리는 뒤로 물러나 있었고요. 다행입니다. 노아가 빨리 대처했네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차례 준비가 중단된 거죠. 의식의 흐름이 깨진 겁니다. 모두 부엌으로 몰려왔고 정리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태범이 중얼거렸습니다. 응급은 잘해도 예절은 긴급 처치가 안 되네. 목소리가 작았지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분 뒤 차례가 시작됐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윤대성이 술을 따랐습니다. 절을 올렸죠. 한아린이 먼저 했습니다.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무릎, 손, 허리, 이마. 흐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장이 뛰었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바닥에 댔습니다. 허리를 숙이는데 오른쪽 발목이 꺾였습니다. 아! 소리가 나왔습니다. 자세가 무너졌죠. 균형을 잃었습니다.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서진이 부축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죠. 동정, 당혹, 불편함. 여러 감정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저는 거실을 나와 마당으로 갔습니다. 노아, 어디 갑니까? 서진이 따라왔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조금만요. 저는 마당 문을 나섰습니다. 골목길로 나왔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수치심, 죄책감, 외로움.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근처 게스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방을 잡고 들어갔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구하는 데는 자신이 있었지만 예절과 전통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죠. 게스트하우스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죠. 창문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밤이 된 겁니다. 휴대폰은 꺼놨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개 왔을 것 같았지만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제가 너무 서둘렀나, 준비가 부족했나, 애초에 올 곳이 아니었나. 밤 10시쯤이었을 겁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죠. 하지만 계속됐습니다. 규칙적인 노크였습니다. 노아, 저입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걱정 끼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서진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죠. 의식은 다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먼저 지킨 건 당신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흐름을 깼습니다. 차례를 방해했죠. 차례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안전은 생명입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서진의 말이 마음을 조금 녹였습니다. 저도 부족했습니다. 당신에게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요구했죠. 송편, 한복, 절, 예절. 다 중요하지만 당신을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하고 싶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그때 또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배달이었죠.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입니까? 네. 서진이 받아왔습니다. 도시락 2개였습니다. 어머니가 보냈습니다. 열어보니 따뜻한 달곰탕과 유자차였습니다. 송편이 아니었죠.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좋아한다고 했던 음식이었습니다. 국물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 알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었죠. 형식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서진, 저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갑니까? 네. 전통을 망치지 않으면서 제가 잘하는 방식으로 이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저는 배낭을 열었습니다. 응급 키트가 들어 있었죠. 안전입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족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장미정이 달려왔습니다. 노아, 괜찮아요? 네.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준비해온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LED 캔들, 기름불 덮개, 가스 차단 밸브 체크리스트, 멀티탭 점검 도구, 소화기 사용법 카드. 명절에는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부엌에서 오래 조리하고 촛불 켜고 전기 많이 쓰죠. 저는 안전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윤대성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왔죠. 좋은 생각입니다. 보여주세요.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가족들이 따라왔습니다. 고태범도 한아린도 이모 윤하경도 모두 나왔죠. 먼저 LED 캔들입니다. 저는 캔들을 켰습니다. 진짜 불꽃처럼 흔들렸죠. 하지만 열은 없었습니다. 이걸 쓰면 화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 안전합니다. 윤대성이 만져봤습니다. 진짜 같네요. 좋습니다. 다음은 기름불 대처법입니다. 저는 냄비를 가져왔습니다. 시연용이었죠. 기름에 불이 붙으면 절대 물을 부으면 안 됩니다. 젖은 행주나 뚜껑으로 덮어야 합니다. 산소를 차단하는 겁니다. 하나린이 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물 부으면 안 되나요? 물을 부으면 기름이 튀어서 더 위험합니다. 화상 입을 수 있죠. 중요한 정보네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가스밸브 위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에 바로 찾을 수 있어야 하죠. 윤대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설비 일할 때 항상 강조했습니다. 밸브 위치, 차단기 위치 다 알아야 합니다. 노후 멀티탭도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변색, 균열, 과열 흔적, 확인 항목들이 적혀 있었죠. 이 작은 체크리스트만 있으면 명절이 안전합니다. 매년 명절 전에 한 번씩 확인하면 됩니다. 고태범이 말했습니다. 유용하네요. 우리 매장에서도 써야겠습니다. 중고차 다루다 보면 전기 문제 많거든요. 이모 윤하경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파트 분여회에서도 교육하면 좋겠어요. 특히 노인 가구 많은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제의 어색함이 사라졌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이제 부엌으로 갑시다. 제가 만들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료를 꺼냈죠. 우유, 설탕, 옥수수 전분, 장미수. 이스라엘 디저트 말라비 재료였습니다. 이건 말라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명절에 먹는 푸딩이죠. 장미정이 관심 있게 봤습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우유에 설탕과 전분을 넣고 끓입니다. 걸쭉해지면 향을 넣죠. 원래는 장미수인데 오늘은 유자 시럽을 넣겠습니다. 저는 냄비에 우유를 부었습니다. 설탕을 넣고 저었습니다. 전분을 조금씩 넣으며 계속 저었죠. 걸쭉해졌습니다. 유자 시럽을 넣었습니다. 향이 퍼졌습니다. 좋은 냄새네요. 장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생각난 듯 냉장고를 열었죠. 깨강정을 꺼내왔습니다. 이거 위에 얹어봅시다. 고소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푸딩을 그릇에 담고 식혔습니다. 위에 깨강정을 올렸죠. 유자 말라비와 깨강정. 두 문화가 만났습니다. 가족들이 맛봤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깨강정이 씹히는 게 좋네요. 새롭습니다. 윤대성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식도 좋지만 내가 우릴 지키겠다는 마음을 봤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고태범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죠. 노아, 어제 말이 선을 넘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말버릇이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어제 부엌에서 한 행동 용감했습니다. 저라면 못했을 겁니다. 이모 윤하경도 말했습니다. 저도 편견이 있었어요. 외국 사람이라고. 하지만 당신은 우리보다 더 가족을 생각했어요. 하나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비교하는 태도 보였죠. 미안해요. 같이 배워갑시다. 장미정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됐어요. 진짜로요. 그날 저녁 다시 차례를 지냈습니다. 이번엔 LED 캔들을 켰습니다. 절을 올릴 때 서진이 제 발목을 받쳐줬죠. 천천히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차례 상에는 송편과 유자 말라비가 함께 올랐습니다. 두 세계가 공존했습니다. 석 달 뒤 저와 서진은 결혼했습니다. 간소한 혼례였죠.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한옥에서 패백만 올렸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패백을 드릴 때 장미정이 말했습니다. 형식은 줄였지만 마음은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이 대추와 밤을 던져줬습니다. 전통이었죠. 저는 치마로 받았습니다. 5개 받았습니다. 복 많이 받을 겁니다.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근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서진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명절 전 안전점검의 날을 만듭시다. 정례화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저는 동네 통장, 아파트 관리소와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일주일 만에 준비가 끝났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를 빌렸죠. 포스터를 붙이고 안내문을 돌렸습니다. 첫 행사날 50명 넘는 주민이 모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았죠. 노인부터 젊은 부부까지 다양했습니다. 저는 실습 위주로 가르쳤습니다. 심폐소생술입니다. 가슴 중앙에 손을 올리고 팔꿈치를 펴고 체중을 실어 누릅니다.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속도입니다. 마네킹으로 시연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씩 따라했죠. 더 세게 눌러도 됩니다. 갈비뼈 부러지는 게 무서울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다음은 자동심장 충격기였습니다. 전원 켜고 패드 붙이고 음성 안내 따라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윤대성도 참여했습니다. 보일러 안전 점검을 설명했죠. 보일러는 정기 점검이 중요합니다. 배관 누수, 가스 냄새, 이상 소음. 이런 게 보이면 바로 전문가 불러야 합니다.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막습니다. 주민들이 질문했습니다. 겨울에 보일러 안 켜질 때는요? 먼저 전원 확인하고 가스 밸브 확인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부르세요. 함부로 만지면 위험합니다. 행사는 3시간 진행됐습니다. 끝날 때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혼자 사는데 이런 거 배우니 든든합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정례화됐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열렸죠. 주제도 다양해졌습니다. 화재 대피, 지진 대응, 응급처치, 전기 안전. 여름에 저와 서진은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제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윤대성과 장미정도 함께였습니다.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부모님이 마중 나왔습니다. 어머니 레아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노아, 보고 싶었어. 저도요, 엄마. 아버지 요시도 반갑게 맞았습니다. 서진, 처음 뵙겠습니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대성과 장미정에게 인사했습니다. 히브리어와 한국어 사이에 영어와 재통역이 오갔죠.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텔아비브 공구 상가를 둘러봤습니다. 윤대성이 관심 있어 했거든요. 좁은 골목에 작은 가게들이 빼곡했습니다. 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공구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윤대성이 작업대를 보며 말했습니다. 기름때가 밴 걸 보니 오래 쓴 도구네요. 손기술자의 자부심이 보입니다. 상인이 히브리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통역했죠. 30년 썼답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대요. 팔지 않을 겁니다. 윤대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자는 다 같습니다. 나라가 달라도 도구를 아끼는 마음은 같습니다. 상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이해했죠. 예루살렘도 같습니다. 구시가지를 걸으며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장미정이 말했습니다. 역사가 깊네요. 우리나라도 역사 오래됐지만 여기는 또 다릅니다. 맞습니다. 층층이 쌓인 역사죠. 사해에도 같습니다. 물에 둥둥 떴죠. 신기했습니다. 정말 안 가라앉네요. 염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귀국 전날 저녁 제 부모님 집에서 작은 만찬을 열었습니다. 레아가 이스라엘 음식을 준비했고 장미정은 떡을 가져왔습니다. 두 어머니가 부엌에서 함께 요리했죠.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식사 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히브리어로 쓴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뭡니까? 읽어드릴게요. 저는 한국어로 번역해 읽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낯선 땅에서 온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송편은 아직 서툴지만 마음은 담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우겠습니다. 어머니의 손맛과 정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장미정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죠. 노아, 고마워요.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떡살이었습니다.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나무틀이었죠. 이건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서 3대째 쓰는 떡살입니다. 이제 내가 우리 집의 손맛과 마음을 잇자. 저는 떡살을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죠. 나무의 무게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소중히 쓰겠습니다. 알아요. 내 마음 아니까. 그날 밤 저는 떡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문양이 선명했죠. 이제 제 손으로 이 문양을 찍을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진심으로. 1년 뒤 추석이 왔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 일찍 가족이 모였죠.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LED 캔들을 켰습니다. 불꽃처럼 흔들렸지만 안전했죠. 캔들 점등 확인. 저는 안전 체크리스트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만든 거였죠. 이제 우리 집안의 전통이 됐습니다. 가스밸브 위치 확인. 윤대성이 대답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멀티탭 점검 완료 여부. 고태범이 대답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낡은 거 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소화기 위치 확인. 한아린이 대답했습니다. 현관 옆입니다. 사용법도 복습했습니다. 좋습니다. 안전 점검 완료했습니다. 차례 상을 차렸습니다. 과일, 나물, 전, 국. 정성스러웠죠. 그리고 특별한 2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송편과 유자 말라비. 송편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1년 전보다 훨씬 나아졌죠. 모양도 균일하고 소도 잘 들어갔습니다. 떡살로 문양을 찍었습니다. 장미정이 물려준 그 떡살이었죠. 잘 만들었네요. 장미정이 흐뭇하게 봤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더 배워야죠. 천천히 하면 됩니다. 말라비도 준비했습니다. 유자 시럽과 깨강정. 이제 명절 때마다 만드는 디저트가 됐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발목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매일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을 했거든요. 무릎을 꿇고 손을 대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죠. 자연스러웠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섰을 때 가족들이 박수쳤습니다. 완벽합니다. 많이 연습했어요. 차례가 끝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새로운 의식이 있었죠. 서진이 제안한 겁니다. 손편지를 교환합시다. 각자 준비한 짧은 편지를 나눴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썼습니다. 어머니, 1년 전 이맘때 저는 마당을 나섰습니다. 두렵고 외로웠죠. 하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달콤탕과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저도 이 가족의 손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정이 읽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썼습니다. 노아,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하지만 당신은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식보다 진심을, 전통보다 안전을 생각했죠. 이제 당신은 우리 가족의 중심입니다. 서진도 저에게 편지를 줬습니다. 노아,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네팔 그 밤 당신의 침착함과 용기를 받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을 지킵시다. 윤대성은 서진에게 썼습니다. 아들,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노아는 기술자의 마음을 압니다. 안전, 정확, 책임. 우리 집안의 가치를 이어갈 겁니다. 모두 편지를 읽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동의 시간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조카들이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5살 된 조카가 뛰어왔습니다. 고모. 왜? 고모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저는 웃으며 조카를 안아 올렸습니다. 둘 다야. 둘 다요? 어떻게요? 우리가 서로를 지키면 어디든 내 집이야. 고모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가족을 만났어. 그러니까 둘 다지. 조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나중에 둘 다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지키고 함께하면 돼. 조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에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유자차였죠. 향이 좋았습니다.
서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1년 전 생각나죠? 물론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기분 느끼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집입니다. 진짜 집이요. 장미정이 떡살을 들고 왔습니다. 내년 송편은 또 내가 만들어야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잘하고 있어요. 올해 송편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더 연습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급할 거 없어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함께. 그게 이 가족이 저에게 가르쳐준 방법이었죠. 윤대성이 말했습니다. 내일 동네 안전교육 있죠? 네, 가을 방제 점검입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요즘 보일러 시즌이니 점검 교육해야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태범도 말했습니다. 저희 매장 직원들도 보낼게요. 소화기 사용법 다시 배워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모 윤하경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 부녀회에서도 초대하고 싶어요. 노인 가구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 부탁합니다. 물론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마당에 불빛이 켜졌죠. LED 캔들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노아 베나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왔지만 이제는 한국에도 뿌리를 내렸습니다. 전통을 지키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형식을 따르되 진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우리 가족의 명절법입니다. 1년 전 그 추석 아침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이었죠. 완벽한 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지키는 마음이었습니다. 완벽한 송편보다 중요한 건 함께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지키려는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요. 내년 추석에도 LED 캔들을 켜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송편과 말라비를 함께 먹을 겁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방식입니다. 전통과 혁신, 형식과 진심, 한국과 이스라엘. 모든 게 공존하는 우리만의 명절이죠. 그리고 저는 계속 배울 겁니다. 더 나은 송편, 더 안전한 명절, 더 따뜻한 가족. 천천히 하지만 함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행복을 드립니다.